혹시 지금 산더미 같은 교재 앞에서 씨름하고 계신 수험생이신가요? 아니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는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럴 때 누군가 옆에서 나 대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해주고 그 내용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거나 팟캐스트로 만들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용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모든 것을 구글의 노트북 LM이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제미나이나 챗GPT를 써서도 자료를 잘 분석하고 내가 프롬프트 주면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줬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AI 서비스와 노트북 LM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AI는 방대한 웹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주는데 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노트북 LM은 우리가 제공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과 정확한 정보 추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5가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인데요. 제미나이나 챗GPT는 창의성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죠.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노트북 LM은 모든 답변이 내가 제공한 소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콘텐츠 생성 방식인데요.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AI가 응답을 생성하고 그 결과물을 주로 텍스트로 만들어주게 되죠. 반면에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나 자료로 소스를 업로드 시키면 그 내용을 노트북 LM이 분석한 후에 마인드맵이나 오디오, 퀴즈,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 같은데요. 자료의 재활용이라고 해서 노트북 LM이 생성해 준 내용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메모로 저장한 후에 다시 소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AI가 생성해준 내용을 메모로 저장하고 새로운 분석 소스로 전환하게 되면 이 내용까지도 또다시 새로운 소스가 돼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노트북 LM에 접속해서 한번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노트북 LM을 검색해서 접속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보면 새로 만들기 또는 새 노트 만들기라는 게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추천 노트북 기능을 이용하면 노트북 LM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중앙에 있는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해서 시작을 합니다. 노트북 LM은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분석할 소스를 업로드 해줘야 돼요.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는 PDF나 텍스트, 마크다운, 오디오 파일 등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 밖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가져오거나 웹사이트 링크 또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활용 가능합니다. 먼저 화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트북 LM의 작업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왼쪽 부분이 출처라고 해서 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업로드하거나 추가하게 되는 모든 자료의 목록이 표시되고 있어요. 그 목록은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콘 모양이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가운데에는 채팅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스튜디오라고 있죠. 스튜디오는 내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후에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로 변환하고 생성해주는 공간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AI 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몇 가지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 등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끌어서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왼쪽에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 내용만 가지고 벌써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거예요. AI 기술 동향, 정책, 혁신 전략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걸 토대로 질문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예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면 이 예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각국 정책과 인재의 이동성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최신 AI 모델의 기술적 발전이 산업 및 데이터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주어진 소스를 분석하면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성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옆에 보시면 1번 뭐 이런 숫자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답변이 나오게 된 출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출처를 알고 싶다면 그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생성된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에 저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메모로 저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목도 생성을 해줬죠. 다시 다른 질문을 더 해볼게요. 저는 AI 산업 발전이 우리나라 고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여기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하다가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중간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탐색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걸 이용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웹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소스를 또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정보들이 보이죠? 인공지능의 고용 효과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찾아온 자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체크 표시를 풀어주셔도 돼요. 원하는 자료를 가져오기 하면 왼쪽에 소스 부분에 추가되는 게 보이시죠? 출처에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웹 검색을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이 부분이 I자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료의 링크를 잃었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서는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 저는 모든 자료가 사용 가능하게 체크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결과물을 여러분은 다양한 형식의 형태로 자료 변환을 하실 수 있어요. 자료 변환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놓고 나머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I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면 우리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또 동영상 개요라고 해서 내용의 개요를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마인드맵은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조직화하고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보고서 형식은 여러분이 구조나 이런 스타일, 어조 등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브리핑을 하고 싶다,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다, 블로그 형식으로 하고 싶다,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저는 블로그 게시물 형태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지금 각각의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생성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플래시카드와 퀴즈도 만들어 놓도록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이제 아까 생성한 메모를 열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스로 전환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지금 제가 AI 시대의 고용 변화와 인재 전략이라는 이 부분을 소스로 전환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여기 왼쪽에 AI 시대의 고용 변화와 인재 전략이라고 들어가 있죠. 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AI 분석 결과를 다시 다음 질문과 분석의 기반 데이터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스튜디오의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까요? 라는 제목이네요. 제가 지금 이거를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형식으로 글이 작성된 것 같네요. 이걸 여러분은 복사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붙여넣기 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퀴즈도 만들어졌네요. 퀴즈는 지금 이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12개의 퀴즈가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기계와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작업 시간은 인간의 작업 시간과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나요?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사실 답하기가 어려운데 요약해준 내용을 공부했다 치고 그냥 해볼게요. 오답이네요. 상당한 자동화를 예측했지만 단기간에 인간의 작업 시간을 2배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급진적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은 A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설명과 정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12개의 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카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카드 형식으로 퀴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 경제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기업 인력의 약 몇 %가 혼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답을 보면 평균 15%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카드가 지금 40개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들을 다 넘겨보면서 정답을 보고 설명을 누르면 지금 여기 가운데에 설명이 더 자세히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영상과 오디오 오버뷰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먼저 마인드맵을 한번 볼게요. AI 및 팬데믹 시대에 고용시장 전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더 확대돼서 하부 마인드맵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그걸 주제로 해서 또 다른 분석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오디오 오버뷰가 완성됐네요. 이거는 팟캐스트 형식이라서 들어보시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팟캐스트에서 점 3개를 누르시면 재생 속도를 변경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mp3 파일로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완성됐네요. 동영상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좀 빨리 하고 들어볼게요. 맞아요. 일의 미래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랄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버렸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도대체 이중 충격이라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 고용시장을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 충격은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엄청난 힘이 꽝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잘 보셨죠? 노트북 LM을 사용하면 방대한 리서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추출하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나 학습에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